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날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도부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무난히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민수 최고위원의 거침없는 행보에 자유파 국민들이 막혔던 속이 다 뚫리는 것 같다고 환호하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역시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에 당선된 장동혁 대표와 함께 한국 자유파 진영의 차세대 정치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저질 극자 세력과 기회주의적 웰빙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존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정면 도전하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매도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는 이런 공격과 비난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된 뒤 중요한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역사적 재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신청을 이미 했다고 밝혔고, 한동훈 일가가 연루된 의혹이 짙은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속 시원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보수 진영 몫으로 방송 패널로 출연해놓고는 딴 목소리를 내는 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 입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웠던 중요한 말들입니다. 반대로 자유파 진영의 국민들은 국힘 정치인들의 입에서 정말 나오기를 바랬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뒤 이제 시작이다, 당원들 가슴에 맺힌 한이 흔적 없이 사라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언젠가는 싸워야 하고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면 저 김민수가 싸울 것이고 우리가 싸울 것이라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지혜롭고 용감하게 활로를 뚫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렇게 다짐한 뒤 각종 방송 인터뷰나 혹은 최고위원 회의 발언 등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먼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을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 됐느냐 잘못되느냐고 하면 안 된다면서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엄법에는 전시사변뿐만이 아니라 사회질서가 교란돼서 행정기능이 마비될 때도 계엄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 이걸 제대로 역사의 과정으로 봐야지 민주당의 잘잘못까지 드러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계엄 자체가 극단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느냐면서 국회 앞에 시위가 있었지만 그분들을 강경 진압하지 않았고 다 방송했다. 이걸 역사 속의 계엄,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계엄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 즉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며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은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역사의 심판대에서 언젠가는 다른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엄이나 현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거듭 밝히자 진행자는 당황하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가로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어서 29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서는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했다. 같이 갈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이미 접견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공개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처음엔 10분 정도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일반 접견 신청을 했는데 장소가 적절치 않아 보여 서울구치소 측에 접견 장소 변경 신청을 했다면서 심사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돼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장동혁 대표도 가냐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아마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아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평소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이날 인터뷰에서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는 수사를 완벽히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세 가지의 경우의 수 때문이라며 첫째, 선관위 말처럼 관리 부실, 둘째, 일부 선관위원들과 관리자들의 개인적 일탈, 세 번째, 조직적 하달 등을 거론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세 개 중 무엇이라고 확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기에 철저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관리 부실이라면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 일탈이라면 관련자 법적 처벌, 조직적이었다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논란이 된 건 관리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한 번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현직 정치인들 중에 이번에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처럼 이 정도 강도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처럼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자 좌익 세력들, 특히 극좌 세력들과 기회주의적 웰빙 세력들은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한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좌익 세력에서 고발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발이란 것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발장을 내면 그게 고발입니다. 고발한다고 해서 바로 범죄 혐의가 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좌익 세력들 그리고 기회주의적 웰빙 세력들의 공세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배수 지진의 심정, 개인의 승리, 진영의 승리가 아닌 여러분과 같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던 마음, 단 한 명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치열히 싸웠는데 지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끄떡없으니 힘내세요. 제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랍니다라고 오히려 자유우파 시민들을 격려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소셜미디어 SNS 활동도 더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옛 트위터, 지금 X 활동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X, 트위터 활동 요청이 많아서 가입했습니다. 전선을 확대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 각오하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애초부터 전당대회 후보들을 향해 독립운동한다는 마음 아니면 출마도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휘지도 꺾이지도 않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확인합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불태전의 심정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의 CBS 인터뷰 도중에 진행자가 김민수 의원의 입을 막은 것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올리버 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 다음과 같이 CBS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힘은 CBS의 입틀막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표명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엄령은 위법이 아님에 대해 항변하는 와중에 당시 국회 앞에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시위하던 사람들 그 누구도 진압되지 않았다. 여기 패널 분들도 다 그 당시에 평온했다.
대통령도 국민들이 다치길 원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이어가던 순간 저 미친 진행자가 동의할 수 없다,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렸다. 네가 뭔데 그런 말 한다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 끊고 다음 주제로 가냐. 시청자들은 보수 패널 의견 들을 권리 없냐. 저게 좌익들의 실체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막아버린다고 CBS 진행자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국힘은 당 차원에서 CBS 박재홍에게 유감 표명이든 뭐든 입장을 표해야 한다. 레가시 언론하고 싸워야 한다. 안 그러면 이런 입틀막이 다른 방송국 프로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나올 거다. 싸우면 당원들이 방송국에 민원전화를 폭탄으로 넣던 더 이상 이 방송 안 본다라고 하던 스포트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온다. 지금은 CBS가 그렇게 했지만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언론 집단 차원에서 김민수는 출연 금지라는 수를 둘 거다. 처음에는 김민수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출되고 나서 어떤 말을 할지도 궁금해 불렀을지 모른다. 그런데 CBS에서 먼저 입틀막을 시작했다는 건 이제 김민수의 발언만 막으면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수의 의견을 내보내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다. 아마 언론노조 통해서 지령이 다 내려갈 거다. 쟤만 막으면 국힘 지도부도 굴복하겠지라는 판단을 할 거다. 국힘은 김민수의 대외적 발언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혁신의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위장보수 방송 패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디지털 논객 이강진 씨는 김민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한 자유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오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혼란한 국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히자 좌파 진영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MBC는 내란 선전 혐의 고발이라는 중대한 프레임을 씌웠고 진보정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오히려 김민수의 직설적인 발언을 환영하며 이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정치인의 용기라 평가했다. 특히 윤어게인 세대를 중심으로 2030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김민수 지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진 씨는 이어서 좌파 언론의 전략은 단순하다. 김민수를 합리적으로 토론하기 어려운 상대, 곧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딱지를 붙이고 법적 위협으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그러나 이는 논리로는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의 고백이기도 하다. 한편 우파 진영은 역풍을 날렸다. 김민수를 공격하는 이재명을 군국주의 복장 합성 이미지로 패러디하며 진짜 권위주의는 누구인가를 되묻는다. 이는 풍자와 조롱을 통해 좌파의 프레임에 맞대응한 것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계엄의 정당성 자체를 넘어 프레임 전쟁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30 청년 지지층의 움직임이다. 그들은 김민수를 단순한 보수 정치인이 아니라 기성 정치에서 보기 힘든 직설 정치인으로 바라본다. 해충을 해충이라 부를 수 있는 용기, 국민 앞에서 숨기지 않고 본질을 말하는 정치인, 이것이 청년 세대가 목말라온 정치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다. 김민수와 청년 지지자들이 나선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역사전쟁이다. 좌파는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지만 보수 시민과 청년들은 풍자와 지지로 맞선다. 김민수를 지킨다는 것은 한 정치인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역사적 싸움이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우리는 프레임 전쟁을 넘어 역사전쟁의 진실을 말하는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진 씨는 또 김민수 팩폭 정치인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엄령이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혼란한 국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있을 것이라 단언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 직설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다.
좌파 언론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쿠데타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권한과 국가 수호라는 본질을 되짚은 것이다. 바로 이런 팩폭, 즉 팩트 폭격이 지금의 보수 진영과 자유대한민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목소리다. 국민들, 특히 2030 세대의 반응은 뜨겁다. 훗날 훌륭한 대통령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왜일까? 바로 김민수가 정치판의 해충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상대하기 때문이다. 해충은 해충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국민 앞에서 너는 벌레다, 내가 제거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에서 보기 힘든 자질이다. 카리스마 있게 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이 사라지자 해충들이 뻔뻔하게 익충인 척하며 판을 치는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다. 김민수는 그 판을 깨는 상남자의 언어로 국민들에게 다가섰다. 그래서 청년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이강진 씨는 이어서 김민수에게서 차세대 지도자의 가능성을 본다면서 김민수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역설합니다. 지금 좌파 언론은 김민수를 극단적이라고 몰아세우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그의 직설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본다. 위기에 맞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 국민의 불안을 직시하고 국가를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인물이야말로 미래 지도자다. 역사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언론은 왜곡하고 민주당은 프레임을 걸지만 상식 있는 국민과 윤호계인 청년들은 김민수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김민수 같은 인물을 지켜내는 것, 그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보수 진영이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도록 함께 나서는 것이다. 김민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국민의힘에서 김민수 같은 정치인이 나오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왜 국민의힘에는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나, 이런 탄식을 한두 번 했으며 그런 절망에 빠진 밤낮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디지털 논객 이강진 씨가 강조하듯이 김민수를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대단히 의미가 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